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건축법이에요. 건축법령상. 자, 내력벽이 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 그래서 4번이죠. 주요 구조부를 얘기한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물성으로 오른 거. 자,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물성. 물리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니까 임기 온도와 그 다음에 증기 비중이 나왔어요. 자, CO2죠. CO2. 이 CO2를 갖다가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C의 원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12죠. 플러스하기를.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곱하기 2죠. 이렇게 하면 44가 돼요. 29 그러니까 약 1.52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2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으로 추계하게 됐는데 임계 온도예요. 임계 온도는 임계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액화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와 최고의 압력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 하면 31점 약 31도씨죠. 그래서 31.35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 이산화탄소에서 어떤 이제 삼중점 이걸 할 때 나온 얘기죠.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는, 자, 소화약제로 사용이 되는, 여러분, 뭐냐 그러면, 물이에요, 물. 물에 증발잡열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자, 증발이 돼요. 그러면 539 칼로리 퍼 그램. 물 1g이 539 칼로리를 열을 빼앗아요. 흡수를 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그래서 엄청난 열을 빼앗는 그런 이제 냉각 소화.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냉각이 이제 최대 소화 효과죠. 뭐 이거는 그 물리적 소화기 때문에 촉매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연료를 뭐 제거한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 약간의 수증기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잡열, 즉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 없이 뭐예요? 상태가 변할 때, 그러니까 이런 열을 빼앗는 냉각이죠. 요거는 이제 상태가 완전히 뭐가 됐을 때, 기체가 돼서 그 기체 상태가 어떤 이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질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열이니까 바로 냉각 소화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비죠. 블레비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 이 블레비는 지금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액화가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화염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액화가스가 기체가 됐어요. 그래서 보일링이 된 거지, 보일. 그러니까 그 끓어오르는 끓음 현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일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리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렇게 이제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누출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외부로 어떻게 해요? 복사열을 이렇게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이어볼이 이렇게 화구가 크게,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 가지고 파이어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연성 액체나 뭐 복사열이나 화구 이러한 것들이 다 작용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1번은 뭐예요, 이게? 핵 분열? 이거는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이제 전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핵은 변하지 않아. 이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의해서 반응성을 보이는 것이 화학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핵은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자 핵 내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그래서 이 핵이 이 중성자에 의해서 이 핵이 분열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핵 반응이죠. 뭐 핵폭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번은 전혀 화학 반응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구로 만들어지고 복사열이 있고 가연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의 뭐예요? 연소 폭발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1번은 핵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분열은 핵 융합이 됐든 핵 반응이 됐든 분열이 됐든 그거는 우리가 블레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할로겐 화합물이든 할론이든 똑같은 얘기예요. 할론 소화약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할론 계열의 어떤 소화약제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틀리는 거 찾는 거죠.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한다. 당연히 이 할론 계열은 다 뭐예요? 부촉매 소화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억제 소화. 그래서 화학적 소화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옳은 얘기고요. 할로겐적 원소가 사용이 된다. 맞죠? 이 할로겐적 원소가 사용이 되는 게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그다음에 전기에는 도체다. 그런데 도체가 아니고 전기에는 뭐냐 하면 부도체죠. 부도체.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3번이 좀 틀린 얘기죠. 자, 소화약제의 변질 분해 위험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요거는 이제 그 열의 전달 현상 가운데서 뭐예요? 복사열이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 복사열과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열과 복사열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온도와는 이렇게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몇 승에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요 4승은 4제곱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사열은 절대 온도, 이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래서 단위는 켈빈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분자식이 CF2BrCl인 할론 소화약제예요. 할론. 그래서 이제 할론 소화약제는 요 할론은 할론 예를 들어서 1211이다. 또 할론 1301이다. 또 할론 240이다. 뭐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할론 계열이죠. 자, 그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자, 요쪽에 있는 거는 자, 여기가 이제 브롬의 수죠. 브롬의 수고. 그러니까 브롬이니까 Br이에요. Br의 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 그러면 염소의 수죠. 염소. Cl의 수고. 그다음에 요 두 번 여기가 불소. 플루로. 불소의 수가 되죠. 그다음에 맨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여기가 탄소의 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C가 하나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할론 이렇게 되죠. 할론 먼저 1. 그다음에 F가 두 개니까 2. 그 다음에 염소가 뭔지요? 1. 브롬이 맨 나중에 1. 그래서 할론 12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할론 1301은 이렇게 되죠. 할론 1301은 자, C가 하나에다가 F가 3개고 그 다음에 염소는 없고요. 브롬이 하나 이렇게 되죠. 할론 2402는 탄소의 수가 2개. 그 다음에 F가 4개. 염소는 없고요. 브롬이 2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대두유. 대두유는 콩기름이에요. 콩기름. 그리고 요거는 제사류 이온물, 동식물, 유류 가운데서 식물성 기름이죠. 대두유가 침적된 기름 걸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걸레가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은 어떻게 돼요? 이 쓰레기니까 악취가 나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이 뚜껑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천조각, 걸레 조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잔뜩 뭐가 묻었어요. 대두유, 콩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기가 매우 불량하죠. 그러니까 이게 환기가 불량하니까 이제 자연발화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기가 불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열이 축적이 되죠. 이 축적된 열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는 뭐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자연 발화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해를 주는 화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름 걸레를 쓰레기통에 장시간 이렇게 방치한 결과 자연 발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뭐를 갖다가 축적을 했어요? 산화열을 축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축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연 발화에 도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두유는 이렇게 또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가 있는데 대두유는 반건성류에 해당이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에서 조연성 가스, 조연성, 도울조자, 탈연자. 타는 것을,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산소, 그 다음에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요게 이제 할로겐족 원소죠. 할로겐족. 할로겐족 원소도 조연성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 이온물로 정하고 있는 산화성 고체인 인류, 산화성 액체인 육류, 뭐 이러한 것들은 조연성 가스죠. 또 이제 반절 정도 들어있지만 오류 이온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산소 공급원, 뭐 이러한 것들도 다 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조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요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그리고 독성도 있어요. 수소는 가연성, 부탄은 가연성 이렇게 되죠. 자, 10번 볼게요. 물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 우리 이제 이온물에서 보면 이렇게 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요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를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황린이죠. 황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류 이온물 중에서 특수이나물인 이황화탄소. 여러분 이 이황화탄소는 왜 이걸 갖다가 물속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이유는 이게 특수이나물이에요. 그래서 특수이나물인데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액체 상태인 이 인화성 액체가 기화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안전하게 물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봐가지고 뭐가 없으면 금수성을 먼저 찾아보고 뭐 그 다음에 없으면은 또 이제 사류 이온물, 이황화탄소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딱 보니까 물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은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도 보면 요 나트륨은 금수성이잖아요. 금수성. 그래서 요 나트륨은 어디다가 보관을 하냐 그러면 석유 속에다가 보관을 해요. 석유 속에. 그다음에 이 수소와 칼슘이 금속의 수소화물이고 금속의 칼슘의 탄화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둘도 다 뭐예요? 이거 금수성이야. 이런 금수성은 물에 저장하면 절대 안 되죠. 이 나트륨도 당연히 얘도 금수성이죠. 금수성이니까 당연히 물 닿으면 안 되고 어디다가 석유 속에. 그렇다면 황린이 안 나와 있다면 답은 뻔하죠. 뭐요? 이황화탄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황화탄소가 바로 물속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황화탄소는 이렇게 사료는 방유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유제가 뭐냐면 이게 뚝이란 말이야. 쟤는 제방, 뚝방 이런 얘기예요. 제방이라는 게. 그래서 이온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뚝을 설치하는 것이 방유제야. 그런데 이 사류 이온물에 이황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하잖아. 그래서 사류는 방유제가 필요한데 단 이황화탄소는 방유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저장하는 것은 이염성을 고려했을 때 황린 아니면 이황화탄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어요.